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죠. 주식은 위험하고 채권은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 배분을 할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 채권을 섞으라고 배웁니다. 은퇴 자금이나 절대 잃으면 안 되는 돈은 예금 아니면 채권에 넣으라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미국 국채가, 그것도 30년 만기 장기채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안전하다면서요? 주식보다 변동성이 적다면서요? 내 계좌는 왜 파란불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채권이라는 녀석의 진짜 얼굴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채권은 분명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안전하다는 착각을 하고 덤벼들면 주식보다 더 무서운 손실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채권의 위험은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해서 진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채권 투자의 A to Z, 특히 안전함 뒤에 숨겨진 리스크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채권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미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도대체 채권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차용증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을게, 대신 이자 얼마 줄게 라고 적은 종이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주식과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옵니다. 주식은 동업이에요. 회사가 잘 되면 대박이 나지만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반면에 채권은 대출입니다. 회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상관없어요. 나는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만 받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받을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채권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액면가, 즉 원금이죠. 둘째, 표면금리, 꼬박꼬박 주는 이자율입니다. 셋째, 만기, 돈 갚는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 즉 국채를 샀다고 칩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1,000만 원 돌려주고 이자로 3%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만기 때 여러분은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받게 되죠. 중간에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 약속은 지켜집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역시 안전하네? 예금이랑 다를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 여러분이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가만히 들고만 있다면 예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채권을 주식처럼 사고 판다는 데 있습니다. 채권도 시장에서 가격이 매일매일 변하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채권은 안전하다는 신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채권 투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금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시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직관적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이 1년 전에 이자 1%를 주는 채권을 10,000원에 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올해 금리가 갑자기 올라서 새로 발행되는 채권들은 이자를 5%나 준다고 하네요. 자, 시장에 이자 5%짜리 신상 채권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자 1%밖에 안 주는 여러분의 헌 채권을 1만 원 제값 주고 사려고 할까요?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럼 여러분은 이 채권을 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을 깎아줘야 합니다. 이자 1%밖에 안 되지만 대신 1만 원짜리 채권을 9,000원에 드릴게요 라고 해야 팔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금리 상승기에 기존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요, 내 채권은 고금리 귀한 몸이 되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채권 ETF나 채권 펀드에 가입했다가 계좌가 파란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채권은 안전하다며 라고 외치지만 사실 여러분은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배를 띄운 것과 같습니다.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즉 돈을 갚는 날짜가 멀리 남은 채권일수록
이 금리 변화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듀레이션이 길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30년 뒤에 갚을 돈은 당장의 금리 변화에 훨씬 더 크게 휘청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기채 투자가 고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위험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금리 리스크가 평가 손실의 문제라면 이번에 이야기할 리스크는 진짜 원금 손실의 공포입니다. 바로 신용위험, 즉 부도입니다. 앞서 채권은 차용증이라고 했죠? 돈 빌려간 친구가 파산하면 차용증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국가가 망하면 국채도 위험해지고 회사가 망하면 회사채는 말 그대로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에이 설마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럴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기업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보통 채권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권 시장은 정말 정직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어떤 회사채가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연 8%, 10%의 이자를 준다고 합시다. 이게 와, 꿀이다 하고 잡을 기회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시장은 똑똑합니다. 이 회사가 돈을 못 갚을 위험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걸 하이힐드 채권 혹은 정크본드라고 부르죠. 쓰레기 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레고랜드 사태나 각종 건설사 부도 위기 때 채권 시장이 얼어붙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거나 채무 조정을 하게 되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신용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AAA 등급은 매우 안전, BBB 등급부터는 투자 적격의 마지노선, 그 밑으로는 투기 등급입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내 돈을 떼일 확률도 높다는 뜻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도둑,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채권뿐만 아니라 현금 보유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채권 투자자에게는 더 치명적입니다. 채권은 정해진 이자를 줍니다. 내가 연 3% 이자를 받는 국채에 10년을 투자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갑자기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서 매년 짜장면 값이 5%씩 오릅니다. 내 돈은 3% 불어나는데 물가는 5%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나는 매년 2%씩 가난해지는 겁니다. 채권 투자의 가장 큰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채권은 고정된 수익을 약속하지만 그 돈의 가치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기에는 채권 투자가 매력을 잃습니다.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이럴 때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주는 물가 연동 채권 같은 특수한 채권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채권은 인플레이션 방어력이 약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채권은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주식보다는 안전하지만 무위험은 아니다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발행한 곳이 망하면 휴지가 되며 물가가 오르면 수익이 갉아먹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첫째, 만기 보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채권은 꽤 안전합니다. 중간에 채권 가격이 폭락하든 말든 신경 끄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약속된 원금과 이자는 나옵니다. 단, 망하지 않을 곳, 즉 국채나 우량 등급 회사채여야겠죠. 개별 채권을 직접 사서 만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은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얻으면서 원금 보존 가능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채권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한다면 금리 방향성을 공부해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을 때는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 ETF가 유리하고 금리가 오를 것 같거나 불안할 때는 만기가 짧은 단기채 파킹형 ETF가 유리합니다. 무턱대고 남들이 장기채 산다고 따라 샀다가는 긴 시간 마음고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산입니다. 주식과 채권을 섞는 것뿐만 아니라 채권 안에서도 국채와 회사채,
단기채와 장기채를 섞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면서 수익도 높은 투자는 없습니다. 채권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채권이 가진 확정된 현금 흐름이라는 성격은 여전히 매력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금리, 신용,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 리스크만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채권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보다는 정확한 이해가 여러분의 계절을 지킵니다. 오늘 영상이 채권이라는 숲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